네, 안녕하십니까. 랑팡의 파이어 족대기 프로젝트의 랑팡입니다. 예, 오늘은 직장 혹은 사업체에서 기계적 마인드를 갖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번 편은 총 2개의 영상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회사가 변하고 있다 혹은 회사가 망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내에서 정말 그 진상 같은 사람들과 공존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충성심이 아니라 show me the money라는 컨셉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본업을 데이터화하여 컨텐츠 사업의 기반을 만들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회사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혹은 전통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대 중반 사본이고요. 예, 그래서 저 때만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 뭐 구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그 심한 욕설을 듣거나 상명하복식의 군대 문화가 매우 당연시되던 시기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뭐 회식 같은 것도 참석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 불합리한 지시를 받으면 실제로 제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합당한 설명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 이 50대부터 뭐 20대까지 공존하는 이 직장에서 굉장히 그 의사소통이나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회사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이제 상호 경어를 써야 하고 그 모든 또 직원들이 직급이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렇게 이미 기업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뀐 기업 문화에 적응 못하고 과거에 소위 말하는 꼰대짓을 하게 되면 최근에 다면 평가에 의해서 상당히 본인의 커리어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통 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마트라는 뭐 전통적인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기업이었던 이마트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쿠팡 같은 기업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에 안 가고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산업들, 화학, 자동차, 뭐 정유 이런 회사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어, 본인의 일상생활의 패턴을 보면은 실제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 최근에 성능 좋은 핸드폰으로 상당히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책이나 혹은 뭐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옷도 구매하고 있고 생필품도 구매하고 있고 심지어는 신선 식품 같은 제품도 좀 구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산업이 상당히 많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회사가 망해가고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도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과거와는 다른 그 기업의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저희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회사 월급을 통해서 캐시플로우를 꾸준히 모아서 그거를 투자 자산으로 바꾸어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회사 자체가 망해버리면 그 저희가 파이어족이 되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아직 젊을 때, 한 살에도 젊을 때 업의 변경을 고민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내에서 뭐 지금 당장은 잘 나가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IT 쪽이랄지 혹은 신사업과 관련된 조직에 좀 가능하면 연계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신사업 조직이나 뭐 IT 조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천대받는 조직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요즘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기존에 쌓아둔 자본을 가지고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빠르게 그 업의 본질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꾸는 상황에서 계속 과거의 것만 고집하다가는 사내에서도 이제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게 본인의 업을 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기본적인 IT 지식이 있겠고요. 그거는 예를 들면은 뭐 좀 깊게 가면 코딩이나 AI 같은 것도 있겠지만 뭐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지식도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막 배워나가는 과정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쌓아가야 하고 이런 디지털 환경 혹은 IT 지식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최소한 그 해당 관련 산업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컨셉들을 비즈니스 필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IT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식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변화를 느끼고 필드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 거에 대한 어떤 IT 전문가와 과거 전통 산업과의 가교 역할을 본인이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본인이 직장 내에서 몸값을 올리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술자리는 이제 그만 학습 시간을 늘리도록 하자. 과거에 이제 어떤 뭐 직장 생활에서 뭐 특정 임원의 줄을 잡고 항상 그 임원이 가는 술자리, 모임 혹은 골프 자리 참석을 해서 그 임원의 눈에 들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어떤 출세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임원분들과의 술자리 혹은 뭐 동료들과의 불필요한 남 험담한 술자리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업의 변경을 고민하고 DT에 적응할 수 있는 학습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술자리에서 뭐 소주 한 병 마시면 그 다음에 운동도 할 수 없고 또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정신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음날 그 업무에 몰입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굉장히 잔소리 같지만 본인이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면 이런 불필요한 술자리는 최대한 억제를 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학습 시간을 늘리도록 하자. 학습이 아니라면 뭐 운동도 좋고요. 아니면 본인만의 좀 취미 활동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본인이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어,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그 힘들게 하는 그런 진상 선배나 후배들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어, 읽었던 책들인데요. 제목은 행복하게 일하는 연습. 이 책들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코이케 류노스케라고 하는 일본 스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컨셉은 이렇습니다.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워 견딜 수 없을 때, 미래에 대해 불안한 생각이 들 때,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 번뇌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 처방전이란 컨셉으로 쓴 책이고요. 내용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가슴 속에 와닿는 책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 일이란 본디 우리에게 살아남을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좀 더 풀어보면 사람이 365일 뭐 24시간 논다고 과연 좋을까요? 사람은 끊임없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결국에는 이 남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서 건설적인 데 쓰는 것보다는 뭐 게임에 빠진다든지 알코올에 중독된다든지 혹은 다른 어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쪽으로 우리 소위 말하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그러죠. 그런 불확실하고 불건전한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약간의 텐션을 주고 본인에게 압박을 주는 일이 있어야 우리가 좀 더 규칙적인 삶을 보낼 수 있고 어떤 사회생활하는 하나의 일을 통해서 이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너무 그 직장생활에 필요 이상으로 올인하게 되다 보면 삶이 소진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이라 함은 우리에게 살아남을 힘을 부여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마음을 정화시키고 자신을 고양시킬 수 있다.
이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은 우리는 일에 대한 컨셉을, 일에 대한 어떤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를 할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게 이제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직장 생활 내에서 보고서를 만드는 일이 있으면 굉장히 처음에는 그 싫은데 어느 정도의 그 백데이터가 모이고 내가 하나의 결과물을 창작한다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면 그때는 약간 이제 무아지경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가능하면 일에 몰두하는 패턴들을 많이 익혀놓으라는 게 이제 그 류노스케 스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자신을 고양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네요. 세 번째, 자, 일할 때 매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면 직업에 차이는 없다. 예. 뭐 변호사든 혹은 뭐 직장 내에서 뭐 사서 역할을 하는, 서기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든 뭐 연봉의 차이는 있겠으나 매 순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갖춰졌다면 직업에 본질적인 귀천은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물론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마인드셋을 해나가야 힘든 직장 생활을 번딜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생길 거다라고 합니다. 저는 좀 이제 단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도서를 뭐 빌리시거나 구매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읽어 보시면 상당히 위로도 많이 되실 거고 또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은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힘들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책상에 놓고 어떤 직장 상사와 트러블이 있거나 그럴 때 한 번씩 이제 좀 마음을 다잡을 때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지에 올라야 된다고 하네요. 예, 참 굉장히 어려운 건데 결국 그 사람이 주변이 번잡스럽거나 하면은 오히려 이제 딴 생각도 많이 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에 집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번뇌가 사라지면서 스트레스는 경감이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 누구나 이제 일을 통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도 있지만 그 일에 정말 퐁당 빠져서 내 모든 것을 이제 몰입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뭐 아주 뭐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몰입을 하게 되면 그런 스트레스를 느낄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전체적인 뉘앙스가 굉장히 고용주 입장에서 좋아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일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또 디자이닝을 하고 또 좋은 책들을 고르고 또 음성 녹음도 해야 되니까 사실 쉽지는 않지만 이거를 하는 이 순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저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행복하게 일하는 연습 좋은 글귀 한번 읽어드릴게요. 184페이지인데요. 소위 말하는 출세길을 걷거나 기업의 임원이 되겠다는 꿈은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굳건한 힘을 갖고 일을 함에 있어 견실함이 동반되었을 때에 비로소 따라온다. 성공이나 출세는 꿈만 꾸고 머릿속에서 욕망의 번뇌만이 소용돌이치면 손에 쥘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고이케 류노스케 스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행복한 출근길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륜 스님이 쓴 책인데요. 주로 이제 제가 한 4가지 정도 내용을 따봤습니다. 예. 자,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나의 카르마, 업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라 함은 그게 어떤 뭐 일이 될 수도 있겠고 주변 인물, 직장 상사나 뭐 비즈니스 파트너나 뭐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 자체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억지로 사귀려고 하거나 회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 이제 그 특정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거나 뭐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인데 굳이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라. 그냥 let it be, let it go 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약간 직장에서 기계적 마인드 세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왜냐면은 너무 인간적으로 깊게 얽히면 그 정신력이 많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나의 노동 소득을 이 자본 소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많은 열정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거를 굳이 회사에서 본인이 할 일 외의 요소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응하라. 인연에 따라 모양을 바꾼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저희는 회사에서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주인 의식을 가지라고는 하는데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고 자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트렌드에 맞게 본인의 모양을 바꿀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본인이 오너가 아닌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맹목적인 충성심을 높이는 조직이었다면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다시 뭐 유연한 사고와 혹은 뭐 신사업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런 쪽으로 가주는 척을 좀 합시다. 예.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회사 생활 편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곤조를 가지고 회사 생활 하지 말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유연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법륜스님이 하시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월급 크기보다 이상, 취향, 보람과 의미를 우선순위로 두자. 예, 이거는 모든 이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도 느끼는 게 어떤 회사에서 보상을 해준다면은 나중엔 그거 이상의 본인의 희생이나 스트레스나 노력을 요청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이 예를 들어서 뭐 80이라고 하면 실제로 본인이 맞는 직무는 뭐 50이나 60 정도를 맞는 게 좀 가늘고 길게 직장 생활을 하는 비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미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더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직장 생활을 좀 가늘고 길게 하면서 꾸준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저희가 자본소득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지금 현 시대의 트렌드에 맞고 또한 파이어족이 되기에도 적합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직장에서 존버하는 법,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기계적 마인드를 가지고 존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와 관련된 얘기들, 예를 들면 이 직장 생활의 어떤 컨텐츠들을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랑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